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인데요. 주말 잘 쉬셨는지요? 오늘 월요일 시황에서는 지금 현재 오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1시 한 5분 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오전장을 지나고 오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방송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장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보면 개인들이 좀 매도에 치중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약간 그 매도가 우세한 편인데 오늘 기관이 에너지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매수를 보이면서 그동안 다소 기관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 오전장에 약 거래소에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12포인트 정도 강세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한 9% 정도, 9포인트 정도, 1040 정도, 코스닥이나 거래소 전부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늘 시황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시황에서 거론했던 종목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가 하는 점 하고요. 지난주에 대선 후보 종목군들로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마를 선언한 종목, 언론에 이제 노출되기 시작한 후보가 약세를 보이고 대신 아직 베일에 갈려져 있는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잠재 후보들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 종목군으로 이루온이라든가 오픈베이스, 영화금속, 또 피닉스 소재 이런 종목들 거론을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거론했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 주말 특집으로 덕신 하우징이라든가 서한, 일성건설, 그 다음에 범양건영 요 네 종목을 설명을 드렸었죠. 덕신 하우징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저는 아무래도 대량 거래가 한 1억주 이상 연속해서 거래됐었고 그리고 액면가가 100원짜리긴 하지만 아직 절대 가격으로 볼 때 2,500원이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판단 그리고 이게 천안을 중심으로 한 그 덕신 하우징이 거푸집을 만들 때 필요한 데코 플레이트 이런 거에 대한 그 시장의 지배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그리고 일부 이재명 관련주들하고 그 인맥으로도 조금 엮여 있는 거 그런 걸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곁들여서 재무구조하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약 2% 정도 오르다가 지금 순간에는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거래량도 급격히 많이 줄어들면서 확연한 조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아무리 물론 액면가 100원짜리지만 우리가 착시 현상 때문에 2,500원이라는 이런 가격으로 놓고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단기적으로 1억 주가 넘는 그 거래량도 보였었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조정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주말에 그 민주당 다 9명의 후보가 그 토론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롭게 뭐 이낙연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체 토론에서 1위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러 후보들의 집중적인 견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그 토론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죠.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7월 11일까지 여러 번 토론을 거쳐가지고 1차 컷 오프 한 4명 정도가 떨어지고 오늘 정세균 후보 쪽으로 그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이제 8명 남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3명이 7월 11일까지 또 그 치열한 그 토론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지켜볼 사항이라고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조금 더 강할 거로 봤던 서한 같은 종목들이 아침부터 바로 약세를 보였죠. 이게 주가도 회사의 실적에 비해서 대구개발공사가 출범을 했던 대구를 그 근간으로 한 건설주로 상당히 그 내실이 있고 튼튼한 회사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게 대구 쪽에 기반을 둔 유승민 후보의 그 일부 임원이 유승민 후보와 인맥 관계로 또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후보라든가 이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가격적으로도 이 금요일 날 2,800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하락한 그런 모습이어서 절대 가격의 유리한 측면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의 대량 거래가 다소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역시 가격은 마찬가지로 소폭 조정을 하고 있지만 절대 가격이 아직은 그렇게 크다,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종목이니까 계속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기존의 상승 흐름에서 일성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탄력이 훨씬 유리하죠. 확실히 상한가를 한번 쳤던 그런 종목들의 가격 흐름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범양건영도 그 아침에 기존의 탄력을 이용해서 장중에 9%까지 7,4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보합권대로 밀려 있다고 하는 종목. 여전히 거래량은 우수하죠. 그리고 이건 부산을 또 기반으로 한 그 실적 후존주 이런 측면에서 조정 폭이 커지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최재형 관련주도 오픈베이스라든가 이로온, 영화금속, 피닉스 소재 이런 그 네 종목이 있는데 금요일 날 강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나란히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조정폭은 크지는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말에 어떠한 특별한 행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는 최재형 후보의 그 약간 그 권력 의지에 대한 미온적인 이런 태도들 이런 걸로 보면서 약간의 시장에서 뭐 불출마 뭐 이런 이야기도 또 거론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의 그 개인 개별적인 이런 인맥들의 신상에 관련된 거를 주식 시장에서 그 분석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여하튼 조만간 어떤 행보가 정해지면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정도의 큰 약간의 그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설명을 그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로 봤던 그 배경이 외국인이 3,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4, 5일 연속해서 매수를 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호반건설이 그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불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인수가 불발되면서 다시 그 재입찰에 붙였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한 것이 그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었고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50만 주
80만 주 사는 경우는 있었지만 200만 주까지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외국인이 많이 샀을 때 그 다음 날의 주가 변동을 보면서 오늘 변동 사항을 보고자 그렇게 분석을 했던 건데요. 실망스럽게도 외국인의 오늘 매도가 곧바로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 외국인이 약 170만 주 정도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그래도 우리가 시초가의 가격이 얼마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회복하면서 시작한 가격의 2%, 3%그 정도까지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플러스권에서 그 매매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관찰하면서 일시적인 그 매도의 가격을 3,300원에서 3,400원 요 정도 반동폭을 의미 있게 좀 봤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의외로 잠잠하고 거래량도 다시 1,500만 주대로 줄어들어 가지고 앞으로 다시 또 대한전선은 장기 횡보 또 3,000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찰을 또 지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 좀 제가 시황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대한전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상방 탈출이냐 하방 탈출이냐 이거에 대한 결론은 대한전선은 7월 15일 전후에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7월 15일 되면 1차적으로 이제 2, 4분기에 대한 실적이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2, 4분기의 실적이 아주 좋다고 그런다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7월 10일쯤이라든가 또는 그 기간 관계없이 미리 그 자랑스럽게 공시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1, 4분기에 약 70억 정도의 적자를 봤는데 적자가 지속된다든가 하면 이제 그 발표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이 실적에 민감하니까 그때 전후로 해서 방향이 정해질 거로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잘 보시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원전선에 대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대한전선보다 대원전선이 시가총액도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적어도 외국인들이 이런 그 대원전선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이게 단순히 대선 인맥주니까 매수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격이 당초 흐름보다는 조금 약한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대선 인맥주로 분리됐었으면은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에 대한 신상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증시 외적인 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시황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윤 총장의 장모님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대주주가 또 200만 주를 또 매도했지 않습니까? 물론 제1대주주는 아니고 2대주주 정도 되는 분이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 이게 200만 주라고 해도 또 일반 투자자들이 대주주가 이 가격에서 매도할지 안 할지 이런 걸 잘 그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자체도 자기 회사 주가가 순탄하게 잘 올라가는 거를 원하지 그 어느 순간에 우리 회사 거기까지 올라갈 그 입장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하고 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게 그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결정하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매도한 그 대주주도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거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향후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대선 인맥주로 연관이 됐었으니까요.
그 후보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그 개인적 지금 그 장모 그 인척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인 그런 분쟁들이 생기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차적인 그 난관을 후보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느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그 회사, 이 대주주가 이후 자기 회사에 대한 자신감,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업황이 호전돼 있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 그동안 저평가됐었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갈 자신이 있다든가 하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반전의 계기가 있겠죠. 근데 우리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라든가, 그 다음에 대선 인맥의 그 지지율,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다 한다면은 중간 과정에 부는 이런 풍파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우리가 어차피 예상하지 못한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길게도 뭐 기다려 볼 수 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 시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에 투자하는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인맥주라고 하는 것, 이건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 또 여론의 동향이라든가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고 어, 본인이 확고하게 앞으로 어떤 후보가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핵심주가 무언가, 이거를 보고 일단 샀으면 중간중간 지지율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요. 아직까지는 대선까지는 갈 시간이 멀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후보 신상에 관한 문제는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량이라든가 시세의 변화, 차트,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지만, 더군다나 대선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불가피한, 예측 불가능한 이런 변화, 후보의 신상에 관해서 주식시장에 큰 손실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감수할 수 있다는 자세, 이걸 남의 탓으로 절대 돌리는 그런 자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만일의 경우 잘못돼도 들고 버텨볼 수 있는 우량주를 그 중에서라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대선에서 반기문 후보의 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확고하게 그 결선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반기문 후보 쪽으로 엄청 투자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퇴를 하고 나갈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손실도 많이 입은 투자자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거는 나의 결정이었다고 하는 걸 누구 탓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명심하면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맥주의 위험을 조금 분산하려면 정책주에 대한 대안도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시황에서 제가 한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대원전선이니 대한전선이니 이런 종목을 가지고 저의 그 시황에 일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여기에서 그 한두 종목에 대해서만 시황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대선 정책주에 대해서 원자력 관련주는 앞으로도 큰 시황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저출산, 일자리 창출 등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그 강세를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우리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 다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듯이 제가 다른 측면에서 거론했던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종목의 범위를 좀 넓게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코롱 인더스트리라든가
이런 종목들 거론을 했는데, 이게 코롱 인더스트리의 오늘 차트인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예요. 코롱 인더스트리가 실적도 좋고 주가는 좋지만 신고가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간간히 나오는 게 부담된다. 그래서 신고가 부분에 많이 급등할 때는 가급적 따라가지 말고 고점 매도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현명한 방법이다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에서 가격이 반등하는가 이걸 좀 보고 바닥권에 단기 이격이 높은 그런 종목이니까 당분간 8만 원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기타 거론했던 TK 케미칼도 오늘 또 당일 그 일교차가 크죠. 2% 정도 올라가고 8,500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서 당일날 그 가격 변화가 5% 이상 벌어지는 그런 가격 흐름을 너무 그 대수롭지 않게 보시지 말고 그런 거에도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좀 잘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또 만약에 낙폭이 크면 그 TK 케미칼 같은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페노션 같은 것도 지난번까지 주가가 비교적 약했었죠. 지난 금요일 날 5% 넘게 빠지니까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다시 강하게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페노션이나 이런 거에 대응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종목, 그동안 장기 횡보 과정을 거치고 저평가된 그 종목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우선 앞으로 대한해운하고 포스코 엠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향후 이런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가의 그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해운은 최근에 증자 물량이 많이 그 해소가 됐죠. 이게 6월 30일자로 지난번 6월 18일 날 유상증자했던 2,490원짜리 7,400만 주가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대략 이게 유상증자가 출회될 때 주가가 제일 약한 흐름인데요. 지금 6월 30일 전후에 대한 해운의 주가 흐름이 약간 소폭 조정을 하고 지금 그 6월 30일 이후의 시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3,660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노션이나 이런 데처럼 벌크선 쪽에 강점을 보이는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고점을 조금 상향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번에 유상증자로 회사의 자금력도 상당히 확충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타 최근에 페노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해운주의 상승에 비해서 그 SM 그룹을 대표하는 그 SM 상선이라든가 TK 케미칼 이런 종목하고 같이 연관해서 대한해운에 대한 상승 흐름도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내일 이후에도 일단 여러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약하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 엠텍이거든요. 포스코 엠텍이 장기 횡보 상승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 뚜렷하게 감지가 돼가지고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내에 철강제의 그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담당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철강에 들어가는 화학 그 처리 약품, 화학 물질, 그 철강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스코 엠텍이 지난번 여기에서 12,400원 5월 초에요. 그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좀처럼 9,000원대에서 주가 회복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호수, 그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거론되는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또 이 포스코 엠텍이
장기간 횡보했다가 지금 차트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투자 잘 하셔서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